일본의 남쪽 끝 큐슈와 대만을 연결하는 수많은 섬들의 행렬, 유구열도. 그 행렬 한가운데 옛 유구 왕국 오키나와가 있다. 지금은 일본의 영토지만 400년 전만 해도 이곳은 독립왕국이었다. 서울에서 비행기로 2시간 거리, 시원한 남국의 바다와 태양을 즐기는 사람들, 그리고 미군 기지가 이 섬의 상징처럼 돼 있다. 과연 오키나와 섬 어딘가에는 500년 전 이상향을 찾아 조선을 떠났다는 소설 속 주인공 홍길동의 자취가 남아있을까? 홍길동이 오키나와에 와서 왕이 되었다고 얘기했던 오키나와인 가데나 씨. 그의 부인이 서울에서 온 손님들을 반갑게 맞는다. もうなんていう何年前主人とお会いしたか分かりませんが、本当こういうふうに何か年後にね。 역사학자 가데나 쇼도쿠. 청년 시절 도서관 사서였던 그가 오키나와 역사를 체계화시켰다. 그러나 가데나는 이미 고인이었다. そういうふうに質問されて自分それに対して答えることができないで、その相手の方からそういうことも分からんのにここの図書館にいるかって言われたみたいなんですよ。はい。それでもう発奮してやらんといけないって言って、その50代からこの勉強をやったとかいうことを話していたんですがね。50代から図書館に行ってですか？はい。私はお渡ししたんですよね。 그의 부인이 건넨 가데나의 책 한 권. 옛날 유구 왕국의 역사와 지리, 풍속 등이 정리돼 있다. 그리고 조선 왕조실록, 해동 제국기 연구도 그의 책에 실려 있다. 그러나 홍길동에 관한 내용은 없었다. それで住宅が他にあるんです。で向こうに書家をね、また向こうの娘が図書館を開くということでね、持っていきましたが。 과연 가데나는 홍길동을 어떻게 만났을까? 호기심을 안고 그가 관장으로 있었던 오키나와 현립도서관을 찾았다. 서고를 뒤적이다 그가 조선 역사에 심취해 도서관 내에 조선 왕조실록 읽기 모임을 만들었던 사실을 알게 됐다. その記念だと集まるのちょっとなんつうの先生たちは研究者たちは何人ぐらいですか？だいたい15名ぐらいだったと思います。はい。そうですか。それでもう毎週ですか？毎週火曜日の午後の6時から8時まででした。そうですか。はい。それでもう順番で発表するんですか？まず初め彼岸の先生、いや違いました。嘉手納先生がですね、いろいろ教えてくださって、その後みんなで討議したわけなんです。はい。そうですか。それでもう自分の順番があったら必ず何の質問をしたんですか？いろいろありますけれどもね、大体そこに出てくるものというのは現在と違って昔のものですから、難しいことがあるわけですよ。でそういうのを調べてきましてね、発表したということです。유구를 알기 위해선 조선의 역사를 알아야 한다. 문자가 없었고 그래서 기록된 역사가 없는 그들에게 조선 왕조실록은 이를테면 그들 역사의 거울이었다. 가데나는 노구를 이끌고 조선 왕조실록을 베끼고 등사해 세 권의 모임 교재를 만들었다. 미군 부대에 있는 한국인의 도움으로 한국 발음까지 달았다. 오키나와 사람들이 그들의 역사를 발견한 셈이다. 아주 중요한 데입니다. 여기 조선관이 여기 있거든. 또 하나의 발견. 그것은 가데나가 만든 역사 지도였다. 여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제주도 마을이 있었어요. 이 근처 마을에 제주도 마을이 이 근처. 그 지도에는 놀랍게도 조선 사신이 묵었던 조선관 그리고 제주 마을, 조선인 묘지가 있었다. 소문으로만 떠돌던 것들이었다. 이영만리 남국의 땅. 낯설던 옛 유구 오키나와가 새롭게 다가서기 시작한다. 정확한 기록의 역사가 없는 옛 유구 왕국 오키나와.
가데나는 조선 역사를 배우다 홍길동과 만난 것은 아닐까. 나하 시내 후미진 곳에 제법 큰 헌책방이 있었다. 서가에는 수많은 설화와 전설이 꽂혀 있다. 거기서 알게 된 것은 유구열도 160개 섬마다 구전되는 설화와 전설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도레인이 들어와 통치한 섬들도 적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다. 오키나와 민속학을 연구하는 엔도 교수는 홍길동에 대한 얘기를 전해 듣고 그 가능성 추적에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했다. 그것은 유구열도 도레인 가운데 홍길동 같은 인물이 있다는 것이다. そうです。そしてこの都、それから久米島、八重山あたりが統一されるのはですね、本蒜丼という方がもし仮に1400年以前に入ってきたとすれば沖縄本島の中で勢力を蓄えるということが可能性としては少しはありますけれども、しかしその時も沖縄本島の中に大きな勢力がありますから、沖縄本島の中ではおそらく無理だろうと、もし本蒜丼という方が沖縄に来てそれで勢力を蓄えることができたとすると、それは可能性があるのは久米島、それから沖縄本島から西100キロの久米島ですね、さらに南南西300キロの宮古諸島、さらにその先100キロほど先にある石垣、この3つのところのどれかでですね勢力を蓄えて王になったとすれば王になっただろう。 홍길동전에서는 길동이 조선을 떠나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조선을 떠난 길동은 삼천의 군사를 이끌고 성도에 이르러 터를 잡아 군사를 양성하고 농업에 힘썼다. 그리고 힘을 키워 율도국을 친다. 엔도 교수가 말한 가능성 있는 후보지 가운데 하나가 궁고도다. 오키나와 본섬에서 대만 쪽으로 30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부근의 다른 섬에 비해 토지가 비옥하고 쌀이 많이 나 먹고 사는 게 풍족했던 섬이다. 섬에 도착한 후 우선 사람의 생김새부터 살핀다. 건물 상량식 잔치 준비를 하는 궁고도 사람들과 만났다. 여기 인심 좋은데 드세요. 뭐 도시요리 뭐 저 많이 받으면 너무 많이 우선 사람 대하는 게 서글서글하다. 지금은 일본 땅이 됐지만 일본 사람과는 생김새나 인심이 다르다는 느낌을 준다. 문헌으로 된 기록의 역사를 갖고 있지 못한 답답함을 극복하고자 함일까? 유구열도 사람들은 작은 유적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보존했다. 돌 하나, 나무 그루터기 하나만 있어도 사당을 세우고 기념한다는 궁고도 사람들. 그 사당 가운데 동굴 우물 사당이 있었다. 14세기까지는 테다라는 수장들이 이 섬을 지배했다. 그러다 14세기 후반 갑자기 천여 명의 무리가 이 섬을 침략해 들어왔다. 이들은 전에 볼 수 없었던 독특한 전투 방법으로 섬을 정복했고 이 동굴의 우물물을 먹으며 마을을 이루어 살았다. 그들은 외부에서 온 세력이란 뜻으로 요나하 바로라 불리웠고 섬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1000명의 군사는 이 섬의 크기로 볼 때 엄청난 규모였다.
그 정도라면 유구열도에서는 혼섬을 빼고는 동원이 불가능한 숫자였다. 당시의 상황은 고기라는 후세 역사서에 남아있다. 그러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는 아직도 모른다. 멀리 바다를 건너왔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그 무리가 홍길동이 이끈 군사라는 증거는 남아있지 않다. 궁고도에는 이것 말고도 수차례 걸쳐 강력한 외부 세력이 들어왔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유적으로 남아있다. 바다를 건너온 도레인, 그 가운데 조선 사람은 없었을까? 조선 사람이 유구열도에 온 기록이 이 박물관에 남아있다. 그것은 제주 사람 김비와 그의 일행에 대한 기록이었다. 김비 일행이 궁고도를 밟은 건 표류 때문이었다. 감자를 싣고 제주를 떠나 한양으로 향하던 배가 추자도 앞에서 큰 풍랑을 만났다. 그리고 중국 쪽으로 표류를 시작했다. 14일째 되는 날, 배는 파손된 채 연화국도라는 섬에가 닿았다. 10명의 일행 가운데 3명만 살아남았다. 그런데 제주 사람 김비가 표류해 오기 15년 전, 나주 사람 초득성 일행도 이 섬에 표류해 왔었다. その朝鮮人の人々がその15世紀の末にその与那国から那覇に来て、その那覇の港の近くに中国人たちがその住んでた久米村というところがありましたけど、やはりその近くに朝鮮人たちもその住んでいたというふうに言われています。ですから漂流してきた人々もそこに一時その保護されますし、それからそれ以外の理由でその那覇の久米村の近くに朝鮮人たちもその住んでいたという、そういう記録もありますから、その時にその朝鮮人たちの交流があったかもしれません。でそれは15世紀の末の時代ですけれども、その後はその朝鮮人の人々は琉球の人々と結婚をして、やがて琉球社会に吸収されてしまって、その朝鮮の一つの 문헌의 기록이 많지 않은 요구에 조선인의 표류 기록이 남아있다. 특이한 일이다. 문서 가운데 한글 기록이 보인다. じゃあこの人々の可能性が、これそうだ今 정월 그러니까 정월 22일 날 조선인 표류민이 여기서 이 유구에 떠내려온 사람들의 내력을 적은 겁니다. 예를 들면은 거제도 한산면 두옥포리에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사통 5호가 주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42살 이렇게 떠내려온 사람들의 내력을 갖다가 조산 기록을 적은 것인데 이것은 앞으로 연구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문서라고 생각해서 이것은 아주 연구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여자도 함께 승선했고 임산부가 유구에 와서 아이를 낳았다는 기록도 나온다. 조선인 수용소도 있었는데 남녀가 따로 생활을 했다. 조선 표류민을 위해 수용소까지 두었다는 것은 표류인의 수가 그만큼 많았음을 의미한다. 조선인의 표류 기록은 33회. 그 가운데 양성과 초득성, 김비의 기록이 상세하게 남아있다. 그들의 기록에서 눈에 띄는 건 표류 시기다. 이들의 표류는 대부분 1월과 2월 사이에 이루어졌다. 왜 겨울철일까? 그것은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바람의 방향 때문이다. 소설 속 주인공 홍길동도 유구로 왔다면 이 겨울철 풍향을 이용했을까? ですよね。沖縄本島で結局はまず中山がそれを全部こう統一しましてですね。してしかしその後もまた宮古や山とか奄美とかにはですね、あるいは久米島とか小さな島々にはですね、またそういうこう武将がですね、あるいは支配者がですね、まあ王様って言ってもいいでしょうね。そのレベルの王様ね、そのレベルの王様でしょうけど、それはいっぱいいたわけですね。ですからそこら辺のレベルの話ですまあ資料に残ってはいないんですけどもね、全
全く不可能な話ではないんじゃないですか。 구미도는 유구 열도의 북단에 위치한다. 그래서 유구의 섬 중 조선과는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다. 이곳에도 조선인의 표류 기록이 있다. 그 표류자는 양성이라는 조선의 수군이었다. 그런데 이 섬에는 마치 홍길동의 이야기처럼 어느 날 갑자기 외부에서 쳐들어와 왕이 되는 사람이 있다. 진하하라는 왕인데 1440년경 그의 일족은 순식간에 섬 전체를 정복하고 여러 곳에 성을 건설한다. 그 성들 중 하나가 구지천성이다. 구지천성은 우선 성을 쌓는 방식이 유구와 다르다고 한다. 유구의 것이 아니라면 그들과 교류가 있었던 주변 삼국 중 하나의 것이다. 주변 삼국은 그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중국, 일본, 조선이다. 진하 왕은 1400년에서부터 1500년까지 100년 동안 구지천 성을 지배했다. 그리고 진하 왕 이후 100년은 전혀 기록이 없는 역사적 공백기이다. でその中で最も可能性が高いのはどこかというと、おそらく僕は久米島なんじゃないか。もしやってきてですね、本当に勢力を持ったとするんですよ。でそれは久米島に強力な勢力を作りですね、わずかな間にとにかく、大きな城をですね3つも作る、そして久米島全体を自分たちの一族でもってですね完全に支配した王がいたわけですね。でその王というのは外から来たには違いないんですけれども、どこから来たか全く分からない。 구미도는 중국과 조선 그리고 일본을 잇는 해상교통의 요충지였다. 구미도의 섬 중앙에는 미군이 건설했다는 레이더 기지가 있다. 그리고 그 옆에 우강성이라는 성터가 있다. 바로 진하왕의 장남이 세운 성이다. 산세가 험하고 바람과 안개까지 가세해 마치 홍길동전 속의 율도국을 연상시킨다. 310m 높이의 산 정상에 위치한 우강성. 한눈에 바다를 굽어볼 수 있도록 바다를 향해 정면으로 서 있는 성. 성주의 호기를 느끼게 한다. 그러나 화려한 해상무역 왕국의 자취는 전설로만 남아 있었다. その城が築城されてその活動してた時期っていうのは100年にも満たないわずかな時期なんですけども、その短い期間の間に、華やかなその歴史ですね、交易、他の、海外との交易を裏付ける、出土品ですね、そういったものがたくさん出てきております。でその発掘調査は表面調査だけなんですけども、表面を軽くこう掘っただけなんですけども、そうしただけでも中国や朝鮮で作られた、その当時ですね。 공고도와는 달리 우강성터에서는 도레인 왕이 조선인이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몇 가지 유적이 있었다. 산 정상에 있는 대형 우물. 당시 이 성의 규모를 짐작케 한다. 이것보다도 깊었을 거라는 것이 이 양반의 설명입니다. 이 시기는 홍길동전이 쓰여지기 100년 전이다. 우강성터는 그때 정체불명의 외부인이 통치하고 있었고 바로 이곳에서 조선인과 관련된 유적이 발견된다. 우강성 우물터에서 발굴된 도자기도 그 중에 하나다. 성을 쌓는 방식도 유구의 것과 조선의 것이 구별된다고 한다. 얇은 돌을 겹질러 쌓는 조선의 것과
일정하게 돌을 쌓는 유구의 방법이 섞여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성터 한켠에서 돌로 된 닻을 발견했다. 닻 또한 이곳에 돌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한다. 조선의 대표적인 암석인 화강암으로 만들어졌다. 공고도와 구미도에서 홍 교수는 도래한 조선인의 흔적들을 발견했다. 혹 가데나는 이런 조선의 토레인의 유적 속에서 홍길동을 투영해낸 것이었을까? 그렇다면 홍길동은 조선을 떠나 유구로 온 조선인 모두를 상징하는 것일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허균이 이곳 유구를 율도국의 문학적 배경으로 삼았을 수도 있다. 허균은 과연 유구를 알고 있었을까? 허균의 홍길동전보다 150년 앞선 1471년, 신석주는 해동 제국기를 펴냈다. 당시 유구와 조선의 항해로에는 세 가지가 있었다. 유구에서 출발하여 일본 큐슈를 거쳐 부산에 오는 것과 유구에서 직접 조선으로 오거나 북경에 와서 조선과 연락을 취하는 방법 등이었다. (400년) 동안 유구 왕국을 있게 한 것은 해상 무역을 바탕으로 한 경제력. 유구는 14세기 중국, 일본, 조선을 잇는 무역을 시작했다. 유구의 해상 무역은 15세기에 가장 번성했다. 당시 아시아 국가의 모든 특산품은 유구의 배에 실려 각국으로 전해졌다. 유구는 동남아시아와 중국, 조선, 일본의 사람과 상품, 문화를 이어주는 가교였다. 유구 왕국의 왕도는 이곳 수리성이다. 이 당시 유구 왕국은 세 나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1429년 상파지 왕이 통일 왕국을 건설한다. 평화를 사랑한다는 뜻의 수레지방. 상파지는 이곳 수리성을 왕도로 삼고 나라의 기틀을 확립하는 데 힘썼다. 조선은 이때 세종 이후에 안정기로 접어들고 있었다. 바로 이 시기에 조선과 유구가 활발한 교류를 했던 것이다. 한반도와 유구 사이의 첫 공식 교류는 1389년 고려 창왕 때 유구왕 찰도가 외국에 끌려간 고려 사람들을 보냈고 창왕은 답례로 사신을 유구에 보냈다. 이렇게 첫 사신의 왕래 이후 80년간 유구와 조선은 친밀한 외교 관계를 갖게 되었다. 이곳 오키나와 현립박물관에 있는 만국질량의 종이 그 상징물이다. 이 종은 아시아의 중심 국가인 유구가 만국의 평화를 기원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1458년 수리성의 중심에 세워진 만국질량의 종에는 종 삼한지수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풀이하면 삼한의 뛰어남을 모아서라는 의미가 된다. 여기서 삼한이란 조선을 말한다. 유구왕은 중국, 일본, 조선 중에서 조선을 맨 앞에 언급함으로써 조선에 대한 우호의 뜻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국가 간의 교류에 이어 이름 없는 조선인의 도래 또한 이루어졌다. 바닷가 절벽 중간에 한 토레인의 묘가 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묘를 당인의 묘라 부른다. 당인은 고려인이라는 뜻이다.これはこれでほとんどコツがあったんですよ、ここらは。で、仮安置してですね、これができるまでこのお墓できるまで。
そこでこのお墓できたんです。 그때 저 산사태가 나가지고서 저 절벽 위에 있었던 그 뼈단지가 위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 로프로 그 절벽에서부터 아래로 그냥 내려오셔서 한 번은 장마로 묘가 무너져 내리자 마을 주민들이 모두 나서서 이장을 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왜 이 토레인의 무덤을 지키려는 것일까? 빨간 흙을 말이죠. 수보야로 가져갔다고 이게 자료가 나오는데. 중박, 즉 나카도마리 마을의 한가운데 사당을 모신 집이 있다. 해가 뜨는 곳 동쪽에 마련한 사당에는 흙과 불이 있고 제단 위에는 탁본이 놓여 있다. 탁본에는 고려와라고 쓰여 있다. 현릭박물관의 고려 기와, 그것은 나카도마리 마을의 사당에서 본 기와 탁본의 실물이었다. 그렇다면 이것은 고려에서 건너간 기와일까? 아니면 고려 사람이 유구에서 만든 기와일까? 고려 기와가 발굴된 곳은 우라소의 성터다. 우라소에는 땅을 지배하는 중심이라는 뜻. 이곳은 14세기에서 15세기에 걸쳐 번성한 정치적 중심지이자 유구 최대 성 가운데 하나였다. ですからここからたくさん高麗川が出てくる。だから琉球の一番政治的な中心だったこの場所が14世紀の頃の場所から高麗川がいっぱい出てきます。ちょっとその頃はその琉球とその高麗の終わりから李朝の初めと交流がスタートしましたよね。この時のスタートした場所が交流したのがここだった。で向こうのから多分技術者を琉球に呼んで向こうの瓦の作り方をここで教えてもらった。でその人が指導して作った瓦がここで建物の屋根を飾ったわけです。そういう点でいくとその琉球とその韓国との交流の歴史のとても大事な場所の一つがここです。우라소의 성의 중심에는 경복궁과 규모가 비슷한 정전이 있었다. 바로 이 정전터에서 고려화가 발견되었다. 그렇다면 1300년대 이곳 성 안에서 고려 기와로 왕성의 지붕을 이은 당인이 있었다는 것일까? 아니면 유구의 배가 조선에서 기와를 가져온 것일까? 기술的に言えば一番古い高麗瓦の方が技術は高いわけです。それはだから琉球で作られた技術ではなくて韓国から導入してきてここで使われた。しかしそれは多分もしどういう理由か分かりませんがそのままずっと使われなかったです。ある時代にそれは終わってしまうんです。 고려 기와는 그 후 수리성에서도 발굴되었다. 고려인의 도래를 증명하는 고려 기와에는 계유년 고려와 장조라는 글자가 거꾸로 새겨져 있다. 계유년 중 우라소의 성이 존재했었던 연도는 1153년, 1273년, 1393년 등 세 가지가 있다. 그러나 정확한 제작 연대는 알 길이 없다. 남아있는 유적 중 추측해볼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조선 문화의 흔적은 고려 기와였다. 고려 기와는 유구 왕국 초기에 전래되어 왕성 건축에 쓰였다. 수리성 시대는 14세기에서 16세기 교역국가 시대를 말한다. 유구 왕국의 황금기였고 정신문화가 싹트는 때이기도 했다. 특히 번영을 이룬 왕은 15세기 후반의 상진왕이다.
그는 국가 정교로 불교를 보호했다. 불교는 나라를 지키는 호국 불교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유구 백성에게 종교의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정신적인 풍요로움이기도 하다. 수리성에는 불교와 관련된 건축물이 많다. 변제 천당이라는 것이 있다. 바로 유구인의 정신적인 유산을 보관했던 곳이다. 그것은 조선에서 온 고려 대장경이다. 沖縄の方は仏教は入ってきておりますけど、やっぱり経典がないということで、時の王様聖徳王がですね、何遍も中国朝鮮の王様にお願いをして、ぜひそのお経をですね、第二少子の正神王の時にやっぱりきっちりそのお経をですね保存をすべきだということで、当時ですから火災のこともありますのでね、円覚寺の前に円環地という池があるわけなんですよ。 상진왕이 대장경의 보관을 위해 지었던 변제천당은 1609년 일본 본토의 사스마본의 침공으로 파괴되었다. 그리고 이때 그 안에 보관 중이던 조선의 대장경도 소실되었다. 이조실록에는 유구가 대장경을 얻기 위해 사신을 보낸 기록이 자주 나타난다. 유구가 조선에 대장경을 요청한 것은 8차례, 그리고 모두 4차례에 걸쳐 50지를 받아갔다. 그러나 지금 오키나와에는 대장경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그리고 원각사에 보관되어 있었던 대장경은 일본 본토에 있는 와카야마현의 고야산에 가 있었다. 뭐가 보이겠습니까? 이래놓고 이렇게 철통같이 해놓고. 1609년 유구를 침략했던 사스마본이 대장경을 약탈해 이곳으로 옮겨왔다는 것이다. 제가 몇 년 전에 고야산에 온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 대장경을 보고 우리나라 거는 확실한데 어디를 통해서 왔는지를 사실은 확실히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키나와를 취재하면서 오키나와를 통해서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장경 말고도 조선과 유구와의 관계가 긴밀한 관계에 있었음이 여러 문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조선 왕조실록인데 거기에는 유구의 왕과 왕자가 조선에 망명하였다는 사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유구 왕자와 왕의 망명 기록이 나온다. 유구의 산남왕. 그는 전쟁에 패해 15명의 가족과 신하를 이끌고 조선에 망명한다. 그는 결국 조선에서 생을 마친다. 한편 조선이 유구에게 받은 것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것은 배 만드는 기술로 세종 때는 유구 선박 기술자 2명이 조선술을 전했다. その一人にウフヤクという名前の人とそれからサブローという名前の人がいた。この2人は当時の調査に渡りました。そこで琉球の船の作り方を教えたんです。最初は模型を作りました。でそれは朝鮮の王様が見て素晴らしい。だから本物を作ってくださいと。で琉球の船を作る技術者が本物の船を作ってそれを朝鮮に見せました。それをテストしました。それはとても素晴らしい船だった。 세종은 유구인이 만든 배를 친히 서강에 띄워 성능을 시험했는데 조선 배보다 뛰어났다고 한다. 임진왜란 때 일본 수군을 물리친 조선의 병선은 유구의 선박 기술을 발전시켜 만든 것이었다. 용골로 기본 뼈대를 만들고 그것을 판자로 이었다. 물에 닿을수록 강해지고 배 내부가 칸막이로 나뉘어져 있어 쉽게 침몰하지 않는다. 조선과 유구의 교류를 알아보기 위해 고려와와 대장경을 추적해 나가던 중 뜻밖의 소득을 얻었다. 그것은 조선 왕이 유구 왕에게 보낸 문서였다.
일본의 명문 시마즈가의 저택. 이곳에 조선 국왕의 문서가 보관되어 있다. 시마즈는 유구의 대장경을 고야산으로 약탈해왔다는 사스마번의 장군이다. 유구 왕에게 문서를 보낸 조선 왕은 연산군이었다. 朝鮮国王の許可証みたいな書簡でですね、密貿易の、許可証をそのあっちこっち、やってるんじゃないかと推察を、してる人がおりますよ。そうですか。はい。 그들이 밀무역 허가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연산군이 유구 왕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유구 왕 전하에게 우방이 보냅니다. 멀고 먼 바다를 사이에 둔 귀국의 배가 조선의 남쪽에 표류했는데 배 안에 10명이 타고 있다 들었습니다. 불행히도 6명이 병들어 죽었으니 4명만을 돌려보냅니다. 과인이 그들에게 가련한 생각이 들어 귀국길에 쓰일 옷과 식량을 함께 보냅니다. 또한 이 편지에서 연산군 이용은 외국에게 납치된 조선인을 유구가 송환해 주는 것에 감사를 표했다. 연산군 문서 외에도 조선과 유구 간에는 19차례 국서가 오갔는데 연산군은 앞으로도 두 나라의 관계가 계속되기를 기원했다. 그렇다면 조선과 유구의 교류사는 허균의 율도국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그동안 허균의 율도국이라 추측되었던 곳은 한국 서해안의 위도, 중국의 남경, 그리고 남쪽 바다에 위치한 유구 왕국이었다. 그중 유구는 세 곳 중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 왕래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유구는 이미 조선시대의 식자층에게는 잘 알려진 나라였다. 조선 지도 중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인 혼일 강리도는 조선인의 섬세한 지도 제작 기술을 보여준다. 이 지도에는 유구의 위치와 모양이 비교적 정확히 나타난다. 유구가 가장 상세히 그려져 있는 것은 해동 제국기다. (16세기) 이후에는 거의 모든 지도에서 유구를 볼 수 있다. 천하도라고 그래가지고 지도책이 나오는데 대개 13장 정도가 기본형인데 그 지도에 기본적으로 나온 게 뭐냐 하면 천하도라고 그래서 세계 지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중국 지도, 일본 지도, 그 다음에 유구국 지도가 나옵니다. 반드시 유구라고 하면 유구국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보다는 우리나라 전도하고 팔도 지도가 나와가지고 대개 13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걸 봐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구에 대해서 아주 친밀감을 가지고 있었고 일본이나 중국과 거의 동등한 한 외국의 한 나라로서 알고 있었습니다. 천하도는 1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선 천도가 1장, 팔도가 9장, 그리고 각각 한 장씩에 중국, 일본, 유구의 지도가 포함되어 있다. 허균은 외교 관계에 벼슬을 지냈다. 따라서 그는 유구를 알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허균이 유구를 알고 있었다는 것은 그의 문서에서 확인된다. 1618년 광해군 때 허균은 반란을 꾀하다 발각되어 능지처참을 당한다. 그 당시 허균이 썼다는 그의 문서에 유구가 언급되어 있다. 유구의 군대가 침략하려 하니 조선인들은 빨리 피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琉球国の人々が民国へ貿易に出かけるのであります。この瞬間に民国皇帝に 독립적인 해상 왕국으로 여러 나라와 교류를 계속해온 유구. 認められたのでございます。奄美大島を難なく陥れ 그러나 1609년 사스마의 침공으로 유구는 패망한다. 침략의 이유는 일본의 조선 정벌에 유구가 협조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이로써 조선과 유구의 교류는 막을 내렸다. 오키나와의 전통가요 가와라야 부시는 왕의 명령으로 외국인에게 시집을 가야 했던 유부녀가 첫 남편을 잊지 못해 남몰래 불렀다는 노래다. 이런 비극의 주인공은 조선인 도공이었다. 그리고 이곳 쯔보야에는 아직도 그 조선인 도공의 기술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며 살고 있다. 技術も残ってるし、もう相当大きいもんで、当時沖縄ではやっぱ骨董から見ると中部あたりの小勝ちとかそういう焼きで釉薬全然なくて飾りも温度もまあ焼き締めではあるけどそんなに綺麗な装飾的なものがなかったらしいですけどね、相当大きい影響があったと思いますよ。産業の一大革命だったんじゃないかな、沖縄人にとっては。だから多分僕が知ってる限りで長次郎さんも沖縄に定住させるためのほら嫁さん探してあげたと言いますからね。300여 년 전에 사용했다는 노보리 가마터. 이곳에서도 역시 도자기를 굽는 아궁이를 가마라 부른다. 이 가마의 주인이자 유구 여인에게 비극을 안겨준 사람은 장헌공이라는 조선인이다. 그는 임진왜란 때 끌려온 도공이다. 오키나와 시내에 장헌공의 14대 손이 살고 있다. 장헌공이 유구에 온 것은 유구와 조선의 교류가 단절된 이후였다. 표류도 도래도 아닌 강제적인 힘에 의해 또 다른 조선인이 바다를 건넜던 것이다. そして3名派遣されるんですよね。一六という人と一貫という人と三貫という人、この3名が沖縄に派遣されてくるんですよ。でそういうふうにやっておったんだが、途中でこの一貫三貫という人たちはもう鹿児島に帰りたいということでですね、王様の許可を得て帰るんです。帰っていくんですね。だけれども一六も一緒に帰ろうとするんだが、王様が一六だけは残ってほしいということを要望するんです。そしてまあ一六だけは残って沖縄人の女性と結婚して永住するわけなんです。 그가 들고 나온 것은 가데나 교수가 정리해준 가문의 족보였다.
それからこうして다도를 좋아하는 상풍왕은 장헌공을 유부녀와 결혼시켜 그의 곁에 머물도록 했다. そうですね。そうですね。これで長男と次男ですね。 려라는 이름자를 쓰는 장헌공의 후손들은 8대까지 도자기를 만드는 감독자로 일했다. 장헌공이 도자기를 만들었다는 곳에는 지금 하버뷰라는 호텔이 들어서 있다. 300년 전에는 이곳에서 현재 오키나와 현천까지 모두 도공들의 마을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제 이곳은 오키나와의 중심지가 되었다. はい、写したんですね。この辺は釜の跡のもんですからね。この辺からいろんなのが。これも瓦ですよね。 아직도 풀숲에서는 도자기 조각들이 눈에 띈다. 왕은 장헌공이 죽자 애석해하며 자신이 자주 다니는 길가에 무덤을 만들고 지날 때마다 음악을 연주했다고 한다. 지금도 세이메이라 부르는 청명절마다 후손들이 모여 제사를 지낸다. 生命祭の時にはですね、まず一六に、お供え物をする前にね、ここに供え物を置いて、この方向に向かってね、いわゆる朝鮮に向かって、こういう感じでね、こうして、で拝んで、またこうして、座って拝んで、またこうして。 座って拝むこういうふうに3回やるんですここにお供え物も備えてね線香も立てて朝鮮に向かって言うわけですそれでねその時にちょっと子孫とちょっとつぶやさんの方も集まるんですその時つぶやの人たちはねいわゆる技術を指導してもらったということでねめいめいお供え物料理を作って持ってきてねこっちに 一六に拝んで、そして帰るんです。지난 3월 24일 오키나와인들은 전쟁 50주년 기념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평화의 탑을 만들고 그 탑에 평화를 상징하는 조선의 총을 세우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500년 전 조선으로부터 왔다는 종은 용두만 남아있다. 2차 대전 때 일본과 미국의 격전 속에서 오키나와인과 징용된 조선인이 목숨을 잃은 것처럼 이 종 또한 전쟁의 상처를 입은 것이다. 이제 오키나와인은 종을 복원하려고 한다. 이것은 그들의 역사를 복원하는 작업이다. 国の宝と言われた文化財だったんですけれどもね非常に珍しい鐘ですのであんまり似た鐘がないんですよね。私たちはこれ復元する場合ですね非常に困りました。似たものがないですから簡単に作れない。でもですねここにある通りいろんな資料をですね集めて幸い戦前ですね拓本を取ってあったんですよねこのようにしてね。これ大変私の先輩がですね大事にしてくれて拓本を取ってあったもんだからここにちゃんと文字も残っております。 2년 동안의 노력 끝에 부서진 종은 원래 모습을 되찾게 되었다. 50년 만에 새로운 소리를 울리기 위해 조선 종이 다시 태어났다.
私韓国の方たちと一緒に生活をして沖縄の人たちのこの気持ちのあり方ですね、それと非常によく似たところが私の第二のふるさとのように韓国感じております。 500년 전부터 수많은 조선인들이 파도를 넘어 미지의 왕국 유구에 왔고 우리의 문물 또한 바다를 건너 그들에게 전해졌다. 그러나 옛 유구 왕국이 멸망한 후 도래한 조선인은 전설이 되고 그들에 의해 전해진 문화는 유구 역사의 일부가 되었다. 지금도 오키나와에는 유구인이 된 조선인의 후예들이 살고 있다. 또한 이들 조선의 토레인 중 일부는 홍길동으로 오키나와인에게 기억되고 있다. 오키나와의 홍길동, 그 수수께끼를 따라가면 조선과 유구 왕국 500년 교류사의 흔적이 드러난다. 오키나와로 떠난 홍길동은 수많은 조선인들이었고 그들은 조선의 다양한 문물을 옛 유구에 전했다. 이야기책 속의 인물인 홍길동. 그는 아직도 유구 왕국의 역사 속에 옛 조선의 상징으로 남아있다.